요즘 결혼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딩홀 예약은 1년 전부터 전쟁처럼 치열한데 막상 예식을 접거나 취소를 고민하는 사례도 눈에 띄거든요. 드레스 피팅도 하고 스튜디오 촬영 일정도 잡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백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결혼은 할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안 할 겁니다. 처음엔 그냥 몇몇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4년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에선 결혼식 진행에 부정적인 반응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상대와 의견만 맞으면 생략해도 된다. 굳이 필요 없다 같은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하나의 세대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돈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공개한 결혼 서비스 가격 자료를 보면 예식장 대관료는 전국 기준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100만 원대 초반부터 2천만 원대까지 벌어져요. 이제는 예식장 대관료와 필수 꽃장식 같은 기초 비용만으로도 이미 2천만 원대를 훌쩍 넘어섭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대와 스드메, 예물, 신혼여행까지 모두 더하면 결혼식 한 번 치르는데 들여야 하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투입되는 결혼식 시간이 고작 1시간 남짓이라는 점입니다. 단 1시간의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합리적이라고 느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전체 결혼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결혼 비용이란 예식비가 아니라 주거 마련까지 포함한 결혼 준비 비용 전체를 뜻해요. 여러 조사에서 주거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혼 준비 비용이 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혼식 자체보다 주거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청년들은 아주 냉정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에 수천만 원을 쓰느니 그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거나 10년 넘게 쓸 가전제품을 제대로 갖출 수도 있죠. 1시간짜리 행사에 쓸지 앞으로 10년을 살 공간에 투자할지 선택지가 놓이면 많은 사람은 결국 생활 쪽에 마음이 기웁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 부부들 사이에서도 결혼식 비용이면 전세 대출을 수천만 원 줄여서 이자 부담부터 낮추겠다거나 경차나 중고차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는 반응이 꽤 나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할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노웨딩 현상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깊은 곳에는 결혼식이라는 의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요.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한 사례에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기에도 벅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웨딩은 돈을 어떻게 쓸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한 고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와 갖가지 꽃, 조명으로 장식된 식장, 근엄한 주례, 가득 찬 하객, 이런 정형화된 장면이 자신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신랑 신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지 않는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오랜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노 웨딩을 선택했습니다. 관계, 내면, 내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대요. 이 부부는 청첩장 대신 모바일 결혼 알림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편지 형식으로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두 사람의 서사를 자세히 적었다고 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되는데 그 때문에 결혼식이 종착역처럼 여겨지는 점도 있잖아요. 노웨딩은 결혼이 어떤 과정의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더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부는 5만 원을 들여 청첩장을 만들어 지인 그룹별로 식사 모임을 알렸습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술을 들고 가서 대접했고 지인들도 결혼식에 온다는 마음으로 꽃과 선물, 축의금을 준비해왔대요.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해 맛있는 음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노웨딩을 선택한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더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객 23명만 모아 결혼한 한 29세 신부는 보통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와 하객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이크로 웨딩을 해보니 하객 반응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서로 눈을 맞추며 이야기도 더 길게 할 수 있어 좋았다고요. 직계가족 10명만 모아 결혼한 또 다른 신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을 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대요. 마이크로 웨딩으로 돈을 많이 아꼈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며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결혼식의 규모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노웨딩 커플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노웨딩의 쓸쓸한 단면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가끔 친구들 결혼식에 가면 묘한 감정이 든다고요. 드레스 입은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반응에선 웨딩 앨범 하나 없이 결혼한 게 나중에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고 합니다. 노웨딩을 선택한 부부 중 일부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고도 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식을 올리지 않으면 재혼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데요. 한 직장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심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를 포기한 것 같은 씁쓸함이 공존하는 거죠. 노웨딩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은 훨씬 더 극명해요. 일본어로 없다는 뜻의 나시와 결혼의 혼이 합쳐진 나시혼, 이 단어가 이제 낯선 표현이 아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나시혼이 확산되고 있고 웨딩 관련 실태조사들에서 예식이나 피로연을 하지 않거나 예정이 없는 비율이 상당히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980년대 버블 경제 시기에는 곤돌라 입장과 거대한 케이크 커팅 등 호화로운 하대혼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무너진 후에는 가까운 지인만 초대하는 소박한 지미혼과 집에서 식을 올리는 애톰 웨딩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장기 불황, 고물가, 코로나19를 거친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는 아예 식을 치르지 않는 나시혼이 대세가 됐습니다. 일본의 한 시장 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예식장 시장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의 약 80%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됐는데도 웨딩 시장만큼은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일부 지역에선 결혼식장 폐업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웨딩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예식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본에선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전통적 성격화를 전제한 결혼식 연출이 젊은 세대에겐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결혼식 문화 자체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코스파와 타이파예요. 코스파는 코스트 퍼포먼스,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이고 타이파는 타임 퍼포먼스, 시간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예식에 수백만 엔을 들일 바에 그 비용을 신혼여행이나 주거 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용 절약을 위해 하객 수를 대폭 줄인 결혼식이 늘고 있습니다. 하객 50명 내외의 마이크로 웨딩, 10명 이하의 미니모니 웨딩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 흐름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 혹은 거리두기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식이 당사자 중심이라기보다 부모님과 어른 세대의 체면이 더 크게 작동한다거나 축의금이 일종의 회수 구조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싶은 이유가 로망보다는 부모님 체면이나 관계 축의금 같은 현실 요인에 더 많이 걸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의 결혼식은 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거래가 뒤섞인 복잡한 의례가 된 거죠. 한 직장인은 오늘날 한국의 결혼 문화는 하한선이 너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간소하고 조용한 결혼식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보장되지 않는 것에 있는 것 같다며 더 다양한 방식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온라인 반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축의금 시스템에 대한 불만입니다. 축의금은 결국 웨딩 업체와 예식장으로 흡수되어 개인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결혼식 후 웨딩 사진, 영상, 앨범은 거의 보지 않으며 기억에도 잘 남지 않는다는 경험담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웨딩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효용 최대화 관점에서 보면 노웨딩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결혼식보다 주택자금, 자녀 양육, 자산 축적에 투자하는 것이 생애 경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둘째, 심리적 손실 회피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 이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도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건 현재의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 미래 불안에 대한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결혼 및 주거 제도가 청년층에게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주거 포함 2억 원대의 결혼 비용은 청년층 입장에서 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모입니다. 이걸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해석하는 건 시스템의 설계 결함을 은폐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현상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일부 청년층에서는 프로포즈 문화의 사치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한 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프로포즈 게시물 128건을 분석했는데 프로포즈 장소로 호텔이 4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부분 5성급이었습니다. 예물은 명품 가방이 가장 많았고 특정 브랜드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SNS의 특성과 맞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해시태그 중심이라 크고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지만 작은 다이아 반지보다 가방이나 큰 포장 박스가 더 효과적인 과시수단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소득층 청년은 명품 프로포즈와 호화 결혼식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청년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노웨딩을 선택해요. 중산층 청년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결혼 의향 자체를 상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국책연구원의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92.7%가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데 동의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청년은 다른 나라 청년 대비 결혼 의향은 높고 출산으로 얻는 기쁨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불안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치관 변화가 아닙니다. 구조적 경제 제약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없는 현실, 이 간극 속에서 청년들은 노웨딩이라는 선택지를 발견한 겁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웨딩 산업은 구조적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팬데믹 전 대비 80%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더 심각한 건 단순한 비용 절약을 넘어 결혼 자체에 사회적 의무감 소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일본과 유사한 인구 절벽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혼인 감소에서 결혼식 산업 위축으로 그리고 저출산 심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 이게 일본이 경험해온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노웨딩 현상은 청년 세대의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고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현상을 단순히 요즘 젊은 애들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되 결혼식은 선택이며 지금의 결혼식 문화는 비용 대비 의미를 상실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1시간짜리 화려한 쇼보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할 공간과 삶에 투자하겠다는 선택. 이건 어쩌면 가장 성숙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예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강제가 되는 순간, 노웨딩은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라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해요. 노웨딩이 정답인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부 차원의 결혼준비 지원 정책, 신혼부부 재정 안정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이런 대책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시소비를 부추기는 SNS 문화에 대한 사회적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 교육 없이는 청년들이 불필요한 부담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결혼식장 계약을 취소하고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청첩장 대신 모바일 알림장을 만들고 있겠죠. 그들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매일이니까요. 훈훈한 사랑으로 매일을 채우고 다투는 날에도 서로를 잊지 않으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다짐, 이게 결혼의 본질 아닐까요? 그 다짐을 500명 앞에서 하든 단둘이 하든 무슨 상관일까요? 마지막으로 노웨딩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주 꺼내는 다짐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보다 평범한 날이 더 많겠지만 훈훈한 사랑으로 매일을 채우겠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짜리 결혼식보다 더 값진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